종로구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촬영을 하기 위한데요. 요즘 대한민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13억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요즘 대한민국의 평균 아파트에 사는 평균적인 삶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독립문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무학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8살 김화랑이라고 합니다. 38살 맞으세요? 근데 뭐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 출연자분 선생님께서 살고 있는 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연식이 좀 오래돼 보이는데 예. 얼마나 됐어요, 아파트가? 이게 2000년에 준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22년 된 아파트. 이제 매수를 한 거는 2018년에 했고, 네. 이제 입주를 한 거는 작년 2월, 21년 2월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입구 정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셀님 오신다고 네. 제가 사람들 불러서 지금 도로도 닦으라고 했는데 조금 지연돼가지고 조금 좀 어수선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언덕이 좀 심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 큰 도로에서 오실 때 저기 있는 도로가 통일로인데 통일로 왼쪽으로는 안산. 이제 산 이름이 안산입니다. 이쪽은 서대문고, 이쪽은 종로구예요. 이 길 하나로 저기가 서대문, 여기가 종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대문하고 종로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조금 더 가격이 높아요? 그래도 종로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종로가 그냥 서울의 좀 중심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아무래도 좀 중심에 가깝다는 이미지. 그리고 서대문구는 사실 왼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좀 되게 넓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공급도 좀 많은 것 같고 종로는 공급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고. 생각해보니까 종로에는 아파트가 있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선생님, 근데 여기도 똑같은 아파트인 건가요? 여기는 아이파크라고 바로 옆 단지인데 거의 붙어 있습니다. 저거는 2010년쯤 준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는 그럼 조금 더 신축이네요? 조금 더 신축인데 근데 시세는 원래 좀 지어졌을 땐 저게 높았는데 지금 다시 또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독립문역 기준으로 아파트가 뭐 여러 단지 있는데 사실 지금 무학현대 아파트가 제일 인접한 초역세권 아파트여가지고 뭐 10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좀 저신축 아파트를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걸려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정도. 초역세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언덕이 좀 있네요, 집이. 지금 이렇게 언덕이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이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사실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 애들 키우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유모차를 끌어야 되는데 유모차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을 보면 뭐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위험하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는데 여긴 지하 주차장인 거죠? 네,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22년 된 아파트지만 나름 잘 설계를 해서 지금 모든 동이 다 연결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들은 주차장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은 잘 설계됐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 아파트 그 실내 호실까지 연결되어가 있어요. 정말 또 이상한 게 지하에서 1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비를 맞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집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1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해서 가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 지금 이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 철문. 아니, 누가 보면 이걸 지하 주차장이라고 가는 걸 생각 안 하고 창고 같은 거 가는 거 같아요. 좀 무서워.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럼요. 이거 처음 와본 사람은 여기가 지하 주차장인지 모를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지하주차장이 전동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긴 지하주차장이 총 몇 층까지 되어 있어요? 2개 층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 기준으로 2개 있고 또 가면은 또 1개 층 있고 그래서 한 4개 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는 주차량이 좀 심한 편인가 아닌가요? 사실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 차가 제일 많이 몰리는 날은 눈 오는 날이잖아요. 눈 오는 날에도 구역된 주차면에 다 주차를 하더라고요.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요. 이걸 눌러야만 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안 열리네? 그래서 하면은 우와, 나름 보안이 잘 돼 있네요. 선생님, 요즘 신축에서 볼 수 있는 그 감성 아세요? 이거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거 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야. 선생님, 이 아파트는 동이 총 몇 개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4개 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동은 임대동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 임대동이 한 뭐 300~4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총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 1000세대가 넘으면 그래도 나름 대단지인데 이 아파트에서 로얄동이라고 불려지는 그 동의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중에서 한 요 중간 정도? 여기가 제일 좀 평평하고 학교도 뭐 제일 가까운 데로 뚫려 있고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로얄동. 그게 혹시 선생님의 동인가요?
이게 확실히 언덕에 있어서 그런지 네. 계단이 많고 이렇게 경사가 있긴 있네요. 네네. 아,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 지금 네. 여기를 보시면 네. 일주일에 분리수거를 아파트에서 딱 한 번 해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뭐 원하는 시간에 원할 때 가서 분리수거하는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옛날 아파트들의 특징은 일주일에 한 번 지정한 날에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게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빼면 좀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또 뭐 재택근무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뭐 집에 일주일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분리수거 할 것들이. 좋지 않죠. 일반 쓰레기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만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예.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7억이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2018년 6월이었습니다. 2018년 6월 7억이었으면 네. 상당히 비싸다라는 인식이 강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사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제가 독립문역에서 지금 이 집이 두 번째예요. 독립문역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이제 옮겼는데 그때도 비쌌지만 뭐 와이프랑 상의해서 이제 큰 결심하고 네. 매수를 하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엄청 비싼 아파트잖아요. 네. 영끌에서 이 집을 샀던 이유가 있으세요? 광화문이 이제 직장이어가지고 네. 좀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 그리고 사실 저랑 저 와이프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선택의 폭을 넓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네.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자.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이 독립문역 쪽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독립문역 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은 직주 근접을 선택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직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를 타고 가면은 한 뭐 5분, 아무리 막혀도 10분이면 갑니다. 10분이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회사가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요? 송파로 이사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좀 출근길이 다시 1시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네. 사회 초년생 때는 이제 부모님 댁이 일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산에서 광화문을 다니는 이제 경험이 있어서 네.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거를 4년 정도 했던 사람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녀보니 인간은 또 금방 까먹더라고요, 네. 옛날 일을. 그래서 지옥철 타고 또 열심히 고생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직주 근접을 절대 무시를 못 하겠네요. 1시간, 2시간씩 걸려가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지금 초등학교 후문이에요. 아, 이게 초등학교 후문이에요? 네, 여기가 초등학교 후문이고 네. 여기서 뭐 애들 학교 시간 되면은 앞에는 어머님들 다 모여있고 안에서는 애기들 막 튀어나오고 나름 여기 쇼핑하여서 학생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녀를 출산하셨잖아요. 네. 직주 근접 또는 초품화를 엄청나게 따지는데 네. 와보니까 이 초품화의 파워가 느껴지나요, 정말로? 너 엄청나죠?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쪽은 초등학교고 이쪽은 초등학교? 예, 여기가 초등학교. 네. 살짝 돌아서 저기 보시면 저건 유치원. 유치원? 저기 보시면 저기 네. 저기 나무 뒤로 벽돌 네. 있죠? 저 건물? 중학교, 고등학교.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면 또 연대가 10분이면 갑니다.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도 공부 잘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대 나왔는데 네.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카이스트가 지방대인가요? 지방에 위치했으니까 지방대죠. 자,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인데요. 초등학교까지 얼마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네.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그렇죠. 가는 길이죠? 맞습니다. 야, 초등학교 후문이 여기 있구나. 네. 뭐 굳이 뭐 시간을 재지 않을 정도로 30초 안으로 본 것 지금 같습니다. 몇 분이죠? 열선이 11시 43분입니다. 초품화 맞네요. 저 지금 산이 있잖아요. 전망이 네. 되게 좋네요. 저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서대문구 쪽에 위치한 안산. 네. 경기도 안산이 아니고 안마운틴 안산입니다. 암마운틴? 네. 확실히 그 카이스트 출신이라서 영어도 잘하시네요. 네. 지금 저기 보이는 독립문 파크빌이라고 써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네. 사실 저 아파트 단지가 제가 이 무학현대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이고요. 아, 저 아파트 원래 살았던 아파트요? 맞습니다. 저긴 더 언덕에 있네요. 완전 고바입니다, 저기는. 저기는 처음에 살았을 때 전세로 살았었나요? 아니야, 저기도 자가로 살았었습니다. 자가로 살았어요? 네네. 2015년 말에 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직히 집을 사라 그런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을 산다고 하면 주위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근데 왜 사셨어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와이프가 이런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 좀 되게 확실한 편이 있었고 와이프께서요? 네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좀 주관이 저보다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 잘 만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는 이제 전용 면적으로 5구짜리거든요. 네. 그 당시에 3억 2천만 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사 올 때부터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팔지는 않고 일시적 2주택으로 보유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얼마에 팔았어요? 5억에 팔았습니다. 2억을 먹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7억에 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를 벌었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6억.
예, 양도차익 6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 2억에 6억은 8억을 벌었는 건데요. 네. 직장 왜 다니세요? 사실 그게 3억 2천에 샀을 때 내 순 현금으로만 산 게 아니고 그렇죠. 대출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빌렸던 거를 제하고하면은 뭐 사실 1.85까지가 순수한 제 수익은 아니었고요. 뭐 그래도 벌긴 벌었습니다. 뭐 요즘에 그래서 특히나 회사에 다니는 뭐 저를 포함한 직원분들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게 좀 뭐랄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아니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아파트잖아요, 이런 게. 맞습니다. 그냥 저 어릴 때 이런 아파트가 다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가 모든 게 사는 게 다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죠, 서울에서.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셨잖아요. 네. 후배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어차피 요즘에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개인적인 재테크도 많이 신경 써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긴 하죠. 야, 여기 유치원은 네. 약간 그 느낌 나요. 호수 같은 데 가면 맛집, 네네. 고깃집, 오리 로스집 같은. 이 유치원 되게 막 금도가 있고 허름해 보이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유치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유치원이에요. 왜요?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바로 뒤에 가면 인왕산이거든요. 네. 인왕산에 가면은 애들이 놀 수 있는 뭐 숲속 놀이터 같은 거 되게 잘 정비를 해놨어요. 네. 이제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되게 잘 만든 유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여기가요? 네. 보면은 아까 저희가 초등학교 설명드린 그 부분이 사실 이 아파트의 제일 평평한 부분이고 네. 계속 오르막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왕산 자락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네. 여기 언덕이 끝도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101동 저 뒤쪽이 이제 아파트의 제일 높은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여기 보면은 네. 저기 글씨 보이시나요? 무학 현대 경로당. 말 그대로 여기 아파트에 좀 어르신들이 가시는 노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센터인가요,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여기가 이제 언덕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는 네. 여기에 있는 1층이랑 여기에 있는 1층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층과 또 위에 있는 1층이 높이가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1층 같은 경우는 입주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설을 만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말 그대로 지금 아파트 호실처럼 생겼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이제 이런 일과 시간에 와가지고 쉬시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네. 대단지들 요즘에 신축에 커뮤니티 센터 네. 만들고 하잖아요. 그쵸. 22년 된 아파트여서 되게 초라하긴 하는데 네. 약간 커뮤니티 센터를 흉내낸 모습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가보시죠. 아, 보겠습니다. 네. 저쪽 보면 글씨 또 보이시죠? 오, 커뮤니티 센터. 예. 선생님, 그럼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가 이거 도서관 하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입주하고 나서 한 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네.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요즘 보기 어렵거든요? 네. 저 어렸을 때만 아파트에서 볼 수 있었던 건데, 저기 현상수배범. 이거 요즘 신축 아파트에 저런 거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아직도 저 6번에 황주현 씨 아직도 안 잡혔네요. 저 아저씨 아직도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안 잡혔어. 네, 더 안타까운 건 나랑 성이 같아. 선생님, 네. 엘리베이터가 좋은데요? 아, 엘리베이터는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한번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교체를 했더라고요. 어때요? 바꿔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는 아무래도 좀 칙칙함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쾌적하고 한번. 야, 이 풍경, 저 10대 때 지어진 아파트들 대부분 여기가 네. 자전거가 하나 있는 게 국룰인데 여기 자전거가 있네. 맞습니다. 얘가 자고 있구나.